강민재는 17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엄마와 단둘이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민재는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다. 성적은 중간, 친구는 몇 명, 꿈은 아직 뚜렷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이어폰으로 케이팝을 들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2025년 6월 21일 그 일상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날 아침 민재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가던 중이었다.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길. 그는 이어폰을 끼고 최신 BTS 곡에 맞춰 페달을 밟았다. 좀 더 빨리 가자. 그는 혼잣말을 하며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그 순간 길모퉁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트럭이 그의 시야를 가렸다. 쾅! 민재는 아무것도 느낄 새 없이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자전거는 멀리 튕겨나가고 그의 몸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졌다. 귀에서 이어폰이 빠져나가며 노래가 멈췄다. 세상은 갑작스럽게 고요해졌다. 민재는 눈을 깜빡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곧 시야가 흐려지며 모든 게 검게 변했다. 민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곳에 있었다. 어둠이 깔린 공간,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주변은 끝없는 허공처럼 느껴졌다. 여기가 어디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아픔은 없었다. 방금 전의 사고가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때 멀리서 빛이 나타났다. 작고 희미한 빛이었지만 점점 커지며 따뜻한 온기를 뿜어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몸은 마치 공기처럼 가벼웠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평온함으로 채워졌다. 빛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다. 긴 흰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눈은 깊고 맑았다. 민재는 그를 보자마자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너는 누구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예수다. 민재야.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고 동시에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민재는 순간 숨을 멈췄다. 예수? 그 예수님?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몇 번 간 적은 있었지만 민재는 종교에 깊이 빠진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죽은 건가요?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예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너의 시간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따라오렴. 민재는 망설였지만 예수의 손짓에 이끌리듯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빛으로 가득한 길을 걸었다. 길의 끝에는 거대한 화면 같은 것이 떠 있었다. 화면에는 지구가 보였다. 푸른 바다, 초록빛 대륙, 그리고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검은 연기. 이게 뭐예요? 민재가 물었다. 예수는 슬픈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미래다. 너희 세상이 곧 맞이할 시련이다. 화면이 바뀌며 무서운 장면들이 펼쳐졌다. 거대한 폭발, 불타는 도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모습.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이게 전쟁인가요? 그가 간신히 물었다. 그렇다. 예수가 대답했다. 인간의 탐욕과 분노가 불러온 결과다. 이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이란, 러시아의 갈등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고 무기를 손에 쥔 채 대립한다. 그리고 그 끝은 핵전쟁이다. 민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널드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이요? 하지만 왜요? 어떻게요? 예수는 차분히 설명했다. 트럼프는 강한 리더십을 원하지만 그의 결정은 때로 충동적이다.
이란은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러시아는 힘을 과시하려 한다. 이 세 나라의 갈등은 작은 불씨로 시작되지만 결국 전 세계를 집어삼킬 불길이 된다. 민재는 화면 속에서 불타는 도시를 보며 몸을 떨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왜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재는 그 온기에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꼈다. 너는 선택받았다, 민재야. 이 경고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민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예수가 말했다. 네가 믿고 용기를 낸다면 너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다.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그 순간 화면이 꺼지며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민재는 눈앞이 흐려지는 걸 느꼈다. 예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돌아가라, 민재야. 네 사명을 잊지 말아라. 민재는 눈을 떴다. 병원 침대 위였다. 주위에는 의료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그의 팔에는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고 머리는 욱신거렸다. 민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방금 전의 경험이 너무 생생했다. 꿈이 아니었다. 그는 예수를 만났고 세상의 종말을 보았다. 의사는 민재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말했다. 트럭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지만 뇌 손상이나 뇌출혈 없이 깨어난 건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기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사명을 받았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민재는 결심했다. 내가 해야 해.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는 아직 17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소년이었다. 누가 그의 말을 믿어줄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 무서운 미래를 막을 수 있을까? 민재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느꼈다. 예수의 목소리, 그 빗속에서 본 끔찍한 미래의 장면들이 매일 밤 꿈속에서 그를 괴롭혔다. 불타는 도시, 비명소리, 그리고 검은 연기로 뒤덮인 하늘. 민재는 그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학교에 도착한 첫날, 민재는 복도에서 친구인 지훈을 만났다. 지훈은 민재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던 친구였다. 야, 강민재, 너 진짜 괜찮아? 지훈이 민재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지훈이한테 말해볼까? 그는 잠시 고민했다. 지훈은 늘 장난기 많고 낙천적인 녀석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믿음직한 친구였다. 민재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지훈아, 나 좀 이상한 일 겪었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복도 끝에 창가에 서서 그는 지훈에게 사고 당일의 일을 이야기했다. 트럭, 빛, 예수, 그리고 핵전쟁의 환영. 민재는 말을 이어갈수록 지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느꼈다. 야, 너 그거 그냥 꿈 아니야? 병원에서 약 먹고 정신없었나 보지.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농담이 섞여 있었지만 민재는 그 뒤에 숨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꿈이 아니었어.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짜였어. 내가 본 건 미래야.
우리가 막지 않으면 세상이 끝장날 거라고. 지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민재를 쳐다봤다. 민재야, 너 사고 때문에 좀 충격받은 거 아니야? 예수? 핵전쟁?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야. 트럼프가 뭐? 다시 대통령 됐다고 해도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어? 민재는 답답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지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무거웠다. 그냥 믿어줘, 제발. 나도 미친 것 같아서 무섭지만 이건 진짜야. 지훈은 한숨을 쉬며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알았어, 알았어. 네가 그렇게 진지하니까 일단 믿어볼게. 근데 그래서 어쩌려고? 경찰서 가서 세상이 멸망할 거예요 라고 말할 건 아니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누군가는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날 밤 민재는 집에서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을 뒤졌다. 그는 핵전쟁, 도널드 트럼프, 이란, 러시아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2025년의 세계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뉴스 기사들은 미국과 이란의 외교 갈등,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적 복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재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다. 예수가 보여준 미래가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그는 X 플랫폼에 접속해 자신의 이야기를 올려보기로 했다. 민재는 익명 계정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글을 작성했다. 저는 17살 한국 학생입니다. 최근 사고로 인해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미래의 전쟁을 봤습니다. 트럼프, 이란, 러시아가 얽힌 핵전쟁입니다. 제발 이 경고를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세상은 위험해질 겁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다. 몇 분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종말론자 등장? 트럼프가 전쟁 일으킨다고? 이거 영화 시나리오 아니야? 17살이 이런 글을 정신 나정 후? 민재는 댓글을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조롱받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몇몇은 진지한 반응을 보였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다. 혹시 진짜라면 증거가 필요해요. 뭘 봤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민재는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그는 예수가 보여준 장면 불타는 도시, 폭발, 사람들의 비명을 최대한 자세히 묘사했다. 하지만 곧 더 많은 조롱 댓글이 쏟아졌다. 민재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이러다 정말 미친놈 취급받겠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민재는 학교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인터넷은 너무 익명이고 사람들의 반응이 냉소적이었다. 그는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담임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었다. 박 선생님은 엄격하지만 학생들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방과 후, 민재는 용기를 내어 교무실로 찾아갔다. 선생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민재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지, 민재야?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던데.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고, 빚, 예수, 그리고 핵전쟁의 경고.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설명했다. 박 선생님은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며 듣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민재야, 선생님이 천천히 말했다. 네가 큰 충격을 받은 건 알겠어. 사고를 겪고 나면 그런 이상한 꿈을 꿀 수도 있어. 하지만 핵전쟁이라니, 그건 너무 터무니없지 않니? 게다가 예수님이라니, 너희 집이 기독교 집안이긴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꿈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걸 봤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박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야, 네가 진심인 건 알겠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뿐이야. 만약 네가 정말 걱정된다면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어. 민재는 교무실을 나오며 가슴이 답답했다. 지훈도, 인터넷도, 심지어 선생님까지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예수의 목소리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제가 사고 났을 때 이상한 걸 봤어요. 그는 어머니의 반응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다. 뭘 봤다는 거니, 민재야? 민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빚, 예수, 그리고 전쟁. 어머니는 조용히 듣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민재야, 너를 지켜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거야. 어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반응에 놀랐다. 엄마, 그럼 제 말 믿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 하지만 민재야, 이런 이야기는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도 엄마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어. 민재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순간을 느꼈다. 어머니의 말은 그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는 결심했다. 엄마, 제가 이걸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누군가는 들어줄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엄마도 도울게. 하지만 약속해, 민재야, 조심해야 해. 세상은 때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생겼다. 그리고 그날 밤 민재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영을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울렸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민재는 어머니의 지지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막막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보여준 끔찍한 미래가 계속 맴돌았다. 불타는 도시,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끝없는 파괴. 그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의 조롱, 친구의 회의적인 반응, 심지어 담임 선생님의 부드러운 거절까지. 민재는 자신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말처럼 누군가는 그의 말을 들어줄 터였다. 민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사람들과 직접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그는 동네 교회에 가기로 했다. 어머니와 함께 가끔 다니던 교회는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곳이었다. 목사님은 나이 지긋한 분으로 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이었다. 민재는 목사님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주일 아침,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로 향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목사님을 찾아갔다. 교회 안의 작은 사무실에서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사고를 당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상이 핵전쟁으로 망할 거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안경 너머로 민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에는 약간의 의심이 스쳐갔다. 민재야, 그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목사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났다. 네, 정말이에요. 민재는 간절하게 말했다. 그는 사고 당일의 빛, 예수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핵전쟁의 환영을 상세히 설명했다. 트럼프, 이란, 러시아가 얽혀서 전쟁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성경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민재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신 이야기가 많단다. 하지만 이런 큰 계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 사람들이 네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핵전쟁이라니, 그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야. 민재는 실망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니, 민재야. 네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야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사람들을 겁주기보다는 그들을 깨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교회에서 청소년 모임을 이끌어보는 것도 좋을 거야. 민재는 목사님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다. 청소년 모임이라니, 그건 작은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목사님. 해볼게요. 그 주 금요일, 민재는 교회에서 열리는 청소년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에는 10명 남짓한 또래들이 모여 있었다. 민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목사님의 격려로 용기를 냈다. 그는 모임 끝부분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방 안의 아이들이 그를 쳐다봤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몇몇은 지루해 보였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 저는 빗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상에 큰 위험이 올 거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아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다. 위험이라니, 무슨 위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핵전쟁이에요. 트럼프, 이란, 러시아 때문에 시작될 거래요. 저는 그걸 막기 위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들었어요. 순간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남학생이 말했다. 야, 그거 영화 아니야? 핵전쟁? 진짜로? 다른 아이들도 킥킥거리며 서로를 쳐다봤다. 민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웃을 일 아니에요. 제가 본 건 진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거예요.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소녀가 손을 들었다. 그녀는 민재와 같은 반인은서였다. 민재 오빠, 나도 네 말이 터무니없게 들리긴 해. 근데 네가 이렇게 진지한 거 보면 그냥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민재는 은서의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즉흥적으로 대답했다. 우선 사람들에게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야 해. 전쟁을 막으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 소셜미디어로 캠페인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나도 도울게. 근데 구체적으로 뭘 올릴 건지 정해야겠지? 민재는 은서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래. 같이 계획 세워보자. 그날 밤 민재와 은서는 교회 근처의 카페에 앉아서 캠페인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은서는 SNS에 능숙한 편이었고 민재의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했다. 너무 무섭게 말하면 사람들이 겁먹고 외면할 거야. 은서가 말했다. 대신 평화와 희망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시작하자. 예를 들어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같은 해시태그로 캠페인을 만들어 보는 거야. 민재는 은서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X와 인스타그램에 올릴 첫 번째 포스트를 준비했다. 민재는 자신의 경험을 간략히 적고 은서가 사진과 디자인을 추가했다. 포스트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저는 17살 학생입니다. 최근 사고로 인해 미래의 위험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포스트를 올린 후 민재는 긴장한 채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조롱 댓글이 많지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고, 심지어 몇 명은 메시지를 보내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묻기도 했다. 민재는 가슴이 뛰었다. 은서야, 이거 정말 시작된 거야. 그렇지?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작이야. 근데 민재 오빠, 이거 길어질 거야. 각오해야 해. 며칠 뒤 민재와 은서의 캠페인은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다. X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해시태그가 퍼지며 몇몇 지역 청소년 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반대 목소리도 커졌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이런 캠페인은 그냥 공포 마케팅이야. 핵전쟁? 터무니없어. 트럼프가 뭐 잘못했어? 그냥 정치적인 거 아니야? 민재는 그 댓글을 읽으며 화가 났지만 은서가 그를 진정시켰다. 모두가 우리 말을 믿을 순 없어.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예수의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은서라는 동료가 생겼고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민재와 은서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캠페인은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가 점점 퍼지며 수백 명이 그들의 포스트를 공유했다. 지역 청소년 단체 몇 곳이 연락을 해와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다고 했다. 심지어 한 로컬 뉴스 채널에서 민재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민재는 처음엔 기뻤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민재 오빠,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은서가 카페에서 노트북을 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민재와 함께 캠페인 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겼어. 계속 밀고 나가야 해. 민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워. 근데 은서야, 사람들이 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까? 그냥 평화라는 말에 끌리는 거 아니야? 내가 본 건 훨씬 무서운 거였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 근데 너무 무서운 이야기부터 꺼내면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갈 거야. 천천히 우리 방식으로 전해야 해. 일단 관심을 끌었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메시지를 넣어보자. 민재는 은서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새 포스트를 준비했다. 이번엔 핵전쟁의 위험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평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전쟁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작은 갈등이 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포스트를 올린 후 민재는 긴장한 채로 반응을 기다렸다. 이번엔 반응이 더 뜨거웠다. 많은 이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냈지만 그만큼 비판도 거세졌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이거 그냥 10대 애들이 관심 끌려고 만든 거지? 핵전쟁? 터무니없어. 세상 망한다는 소리 그만해라. 민재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은서가 그를 다독였다. 모두를 설득할 순 없어, 오빠.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거야. 며칠 뒤 민재는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다.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강민재 학생? 나는 이재혁이라고 해. 지역 신문사 기자야. 민재는 긴장한 채로 명함을 받았다. 저를 어떻게 아신 거죠? 이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희 캠페인 때문에 X에서 난리잖아. 솔직히 처음엔 그냥 10대 애들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네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좀 특별하더라. 인터뷰하고 싶어서 왔어.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진짜라고 믿었지만 기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게 두려웠다. 만약 기사가 잘못 나가면 그는 정말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알겠어요. 인터뷰할게요. 하지만 제 말을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이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나는 진실을 쓰고 싶을 뿐이야. 인터뷰는 학교 근처의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민재는 사고, 당일의 경험, 예수와의 만남, 그리고 핵전쟁의 환영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재혁은 메모를 하며 가끔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봤지?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도시가 불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덮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게 곧 올 미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이재혁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메모를 계속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그는 말했다. 민재야, 솔직히 말해서 네 이야기는 믿기 힘들어. 하지만 네가 진심이라는 건 알겠어. 기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겠지만 반응이 뜨거울 거야. 각오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며칠 뒤 기사가 나왔다. 지역신문의 온라인판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17살 소년의 기묘한 경고, 핵전쟁의 환영이었다. 기사는 민재의 이야기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루었지만 댓글란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이 되었다. 이거 뭐야? 종교 광신자 아니야? 10대가 무슨 핵전쟁? 그냥 관심 끌려는 거지. 그래도 만약 진짜라면 좀 무섭네. 민재는 댓글을 읽으며 마음이 복잡했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롱과 비난이 더 많았다. 학교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며 몇몇 학생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민재를 종말론자라고 놀리며 지나갔다. 은서는 민재를 위로했다. 오빠, 괜찮아. 우리 캠페인은 계속되고 있잖아. 몇몇이 비웃어도 우리 메시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아. 민재는 은서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 그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그때 새로운 메시지가 그의 X계정으로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민재를 놀라게 했다. 강민재, 너 말고 나도 비슷한 걸 봤어. 우리 이야기 좀 나눠야겠어. 민재는 메시지를 읽으며 심장이 뛰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자신을 진실을 아는 자라고만 소개했다. 민재는 은서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게 뭐야? 진짜일까? 아니면 장난일까? 은서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모르겠어. 민재가 대답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민재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왔다. 내일 밤 8시, 홍대 근처 카페. 혼자 와. 다음 날, 민재는 약속된 카페로 향했다. 그는 긴장한 채로 카페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구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후드를 푹 눌러쓰고 있었고 민재를 보자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강민재?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당신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이름은 현우야. 나도 너처럼 이상한 걸 봤어. 빛, 그리고 미래. 너 말고 나도 핵전쟁을 봤다고. 민재는 숨을 멈췄다. 정말이에요? 언제, 어떻게요? 현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1년 전 나도 사고를 당했어. 그때 빗속에서 누군가를 만났어. 예수는 아니었어. 그냥 빛 그 자체였지. 그리고 똑같은 장면을 봤어. 불타는 세상, 트럼프 이란, 러시아.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당신도 이걸 막으려고 하나요? 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시도해봤지. 하지만 실패했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었거든. 그래서 너 이야기가 화제가 되니까 연락한 거야. 민재야, 너 혼자선 못해. 나도 도울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경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요? 민재가 물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냥 강한 사람들이야. 네가 계속 목소리를 내면 그들은 널 막으려 할 거야.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래도 멈출 순 없어요. 현우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싸워보자. 하지만 준비해, 민재야.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거야. 민재는 현우와의 만남 이후 마음이 복잡했다. 현우의 말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강한 사람들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민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예수가 준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점점 커지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현우라는 동료가 생겼으니 이제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다. 다음 날 민재는 은서와 함께 현우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은서가 추천한 조용한 도서관 스터디룸에서였다. 현우는 여전히 후드를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은서, 너도 이 일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 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오빠 믿어요. 그리고 이 캠페인이 그냥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우는 잠시 은서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가 지난 1년 동안 수집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란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 그리고 국제사회의 긴장 상태를 다룬 기사와 보고서였다. 이건 내가 본 환영과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야. 민재, 네가 본 것도 이거랑 비슷하지? 민재는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특히 이 기사. 그는 한 뉴스 기사를 가리켰다. 기사는 미국과 이란이 최근 핵 협상에서 충돌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내가 본 환영에서 이런 갈등이 불씨가 됐어요. 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명확해. 사람들에게 이 갈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키워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가 말했던 강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은서가 답답한 듯 물었다. ASC.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정부나 기업 혹은 그 이상의 세력일 수도 있어. 내가 지난번에 비슷한 캠페인을 시도했을 때 갑자기 내 계정이 해킹당하고 협박 메시지를 받았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막으려 해. 민재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협박 메시지라니, 진짜로요? 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익명이었지만 꽤 구체적이었지. 내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어.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던 거야. 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민재 오빠, 이거 너무 무서운데.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두려웠지만 예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은서야, 무섭지만 멈출 순 없어. 우리가 이걸 막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거야. 현우가 끼어들었다. 맞아. 하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 우리가 너무 노출되면 그들은 더 빨리 움직일 거야.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어.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는 거야. 온라인은 쉽게 추적당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 직접 만나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민재와 은서는 현우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들은 지역 청소년 단체와 협력해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을 기획했다. 장소는 교회 강당으로 정했고 주제는 평화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였다. 민재는
이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성을 깨닫도록 설득할 계획이었다. 모임날이 다가왔다. 민재는 긴장한 채로 교회 강당에 섰다. 약 5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은 청소년이었지만 몇몇 어른들도 호기심에 참석했다.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사고, 빚, 예수와의 만남, 그리고 핵전쟁의 환영을 차분히 설명했다. 현우는 옆에서 자료를 보여주며 그의 말을 뒷받침했고, 은서는 SNS로 모임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올렸다.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민재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모임은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민재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다른 이들은 질문으로 열정을 보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왜 정부나 큰 단체가 나서지 않는 거지? 너희 같은 애들이 이런 걸 왜 나서? 민재는 잠시 당황했지만 현우가 나서서 대답했다. 정부나 큰 단체는 때로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하지만 우리는 시민으로서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어요. 모임이 끝난 후 민재는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전화로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너무 멀리 가지 마. 강민재. 조용히 지내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민재는 메시지를 읽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즉시 현우와 은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현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됐어. 그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은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 어쩌지? 계속해야 해? 민재는 잠시 고민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는 예수의 말을 떠올렸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계속해야 해. 우리가 멈추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다음 날 민재, 은서, 현우는 다시 모여 전략을 논의했다. 현우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가 더 큰 무대로 나가야 해. 지역 모임만으로는 부족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자. 그리고 국제적인 관심도 끌어야 해. 트럼프, 이란, 러시아의 갈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민재는 현우의 말에 동의했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국제적인 관심을 끌지? 은서가 아이디어를 냈다. 외국 NGO나 평화단체에 연락해보는 건 어때요? 그리고 글로벌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거야. 예를 들어 Peace for our future 같은 거. 민재는 은서의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그거 좋아. 우리 메시지를 세계로 퍼뜨리자. 그들은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회의했다. 하지만 민재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다. 익명의 메시지, 현우가 말한 강한 사람들의 존재. 그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할까?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창밖의 별을 바라봤다. 그의 사명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민재, 은서, 현우는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캠페인을 준비했다. Peace for our future 해시태그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은서의 제안으로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은 X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특히 해외의 몇몇 청소년 단체와 평화운동가들이 그들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연락을 해왔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명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영어로 된 포스트를 준비했다. 민재는 자신의 경험을 간략히 번역했고 은서가 이를 감동적인 비주얼로 꾸몄다. 현우는 국제 NGO와 평화단체에 이메일을 보내 협력을 제안했다. 첫 번째 응답은 놀랍게도 스웨덴의 한 청소년 평화단체로부터 왔다. 그들은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온라인 회의를 제안했다. 민재 오빠,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은서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소리쳤다. 스웨덴에서 우리를 초대했어.
온라인으로라도 전 세계에 말할 기회야. 민재는 기뻤지만 동시에 긴장했다. 근데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본 걸 외국인들이 믿어줄까? 현우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넌 진심이야, 민재야. 그게 제일 중요해. 영어는 내가 도울게. 은서가 비주얼 준비하고 내가 번역 정리할 테니까 넌 네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면 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점점 더 현우와 은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그의 사명을 함께 짊어진 동지였다. 온라인 회의 날,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스웨덴의 청소년 단체 멤버들은 화면 너머에서 민재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민재는 영어로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사고, 빚, 예수, 그리고 핵전쟁의 환영. 그는 트럼프, 이란, 러시아의 갈등이 세계를 파괴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우가 옆에서 실시간으로 번역을 돕고 은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화면에 띄워졌다. 회의가 끝난 후 스웨덴 단체의 리더인 안나라는 소녀가 말했다. 민재, 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야. 솔직히 다 믿기 어렵지만 네 진심은 느껴져. 우리 단체에서 너희 캠페인을 지지할게. 더 많은 나라에 이 메시지를 퍼뜨리자. 민재는 가슴이 벅찼다. 감사합니다, 안나.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Peace for Our Future는 유럽과 북미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스웨덴 단체가 민재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나라의 청소년 단체들도 동참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작은 목소리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재는 새로운 위협과 마주했다. 회의 다음 날 그의 X 계정에 또 다른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무 멀리 갔어. 강민재. 지금 멈추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이번 메시지는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민재는 즉시 현우와 은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현우는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다. 이제 확실해. 누군가는 우리를 진짜로 막으려 하고 있어.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은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 이제 어쩌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이런 걸 심각하게 안 받아줄 거야.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해. 민재, 너 집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어?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집 근처에서 낯선 차가 자꾸 서 있는 걸 봤어.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이제부터 우리 셋 다 조심해야 해. 특히 민재, 너는 이 캠페인의 중심이야. 그들이 제일 먼저 노릴 사람은 너일 거야. 민재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었다. 알겠어요. 근데 멈출 순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오빠, 나도 무섭지만 오빠 말대로야. 우린 계속해야 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해. 우리 위치를 함부로 노출하지 말고 모든 연락은 암호화된 앱으로 하자. 그리고 민재, 너 어머니한테도 조심하라고 전해. 민재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당분간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 부탁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제발 조심해. 엄마가 널 잃으면 안 돼.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 괜찮을 거예요. 며칠 뒤 민재와 팀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의 캠페인이 커지면서 지역 뉴스 채널에서 다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이번엔 전국 방송이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현우가 말했다. 이건 기회야. 전국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방송은 양날의 검이야. 인터뷰 날, 민재는 스튜디오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다. 진행자는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질문을 던졌다. 강민재 학생,
당신은 17살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나요? 정말로 핵전쟁이 올 거라고 믿나요? 민재는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다. 저는 제가 본 걸 믿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트럼프, 이란, 러시아의 갈등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그 경고를 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평화를 위해 노력하면 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인터뷰는 방송 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민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그만큼 비판도 쏟아졌다. 일부는 그를 종교적 망상에 빠진 소년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메시지가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고 공격했다. 심지어 몇몇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민재를 반미주의자로 몰아세웠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의 집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민재는 즉시 현우와 은서에게 연락했다. 현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민재, 당분간 집에 있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은서, 너도 조심해. 민재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왜 저를 막으려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어. 그들이 누구든 그들은 이 갈등이 커지는 걸 원해.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민재는 예수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는 결심했다. 좋아요. 계속 싸울게요. 하지만 우리도 더 강해져야 해요.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친척 집으로 피신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포스트를 작성했다. Peace for our future. 누군가는 우리의 목소리를 막으려 해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평화를 위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민재는 포스트를 올리며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은서, 현우, 그리고 전 세계의 지지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민재는 친척집에서 지내며 밤낮으로 캠페인을 이어갔다. Peace for our future는 이제 단순한 해시태그를 넘어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다. 스웨덴의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캐나다, 일본, 독일의 평화단체들이 민재의 메시지에 동참했다. X 플랫폼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포스트가 Peace for our future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왔고, 민재의 이야기는 국제 뉴스에서도 다뤄졌다. CNN과 BBC 같은 매체에서 그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한국의 10대 소년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민재는 처음엔 이런 관심이 믿기지 않았다. 이게 정말 내가 시작한 거야? 그는 은서와 현우와 함께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은서는 웃으며 말했다. 오빠, 이제 우린 그냥 학생이 아니야. 세계적인 평화운동가가 됐다고. 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긴장이 묻어났다.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커질수록 위험도 커져. 민재, 너 특히 조심해야 해. 그 메시지들 기억하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앞에서 찍힌 사진과 마지막 경고라는 문구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예수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며칠 뒤 민재와 팀은 중요한 소식을 받았다. 유엔 산하의 한 평화단체에서 그들을 초청해 뉴욕에서 열리는 청소년 평화 포럼의 연사로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민재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유엔? 내가 거기 가서 말한다고? 은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이건 엄청난 기회야. 전 세계 리더들 앞에서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걸로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현우도 동의했다. 맞아. 하지만 이건 우리한테도 큰 시험대야. 그 강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뉴욕에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 민재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어머니와 상의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네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널 믿어.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저 이거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럼 엄마도 네 곁에 있을게. 민재, 은서, 현우는 뉴욕행을 준비했다. 유엔 포럼은 일주일 뒤에 열릴 예정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민재의 환영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출발을 앞두고 새로운 위협이 그들을 덮쳤다. 민재가 친척집에서 짐을 꾸리고 있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재, 너 뉴욕 가는 거 알았다. 가지 마. 이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구세요? 왜 저를 막으려는 거죠? 전화 너머의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너무 많이 알았어. 그냥 조용히 살면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계속 떠들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도 위험해질 거야.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손이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즉시 현우와 은서에게 연락했다. 현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확실해. 그들은 우리가 뉴욕에 가는 걸 막으려 해. 하지만 이건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야. 은서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너무 위험해.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은서.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뉴욕에 가서 세상에 말해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해. 민재, 너 어머니랑 같이 안전한 경로로 이동해. 은서, 너는 SNS 관리에 집중하고 나는 보안 관련해서 알아볼게.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재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사명이 어디로 그를 이끌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예수의 따뜻한 손길과 그 깊은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뉴욕에 도착한 첫날, 민재와 팀은 유엔 포럼 준비를 위해 주최 측과 회의를 가졌다. 민재는 포럼에서 연설할 5분간의 시간을 준비하며 원고를 다듬었다. 그는 자신의 환영을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하지만 회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민재를 찾아왔다. 그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존리라고 소개하며 한 남자가 민재를 찾아왔다. 그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존리라고 소개하며 유엔 포럼의 자문위원이라고 밝혔다. 강민재, 네 이야기가 여기까지 퍼졌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다. 민재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한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존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같은 젊은이의 열정은 보기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세상엔 네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네가 언급한 특정 인PWD. 존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 같은 젊은이의 열정은 보기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세상엔 네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네가 언급한 특정 인물들과 국가들을 비판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속에 숨겨진 경고가 민재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민재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제가 본 걸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피해를 봐요. 저는 그걸 막고 싶을 뿐이에요. 존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예.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민재. 네가 뉴욕에서 할 연설, 그게 큰 파장을 일으킬 거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준비됐나?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준비됐어요. 존리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나는 네 편이야. 하지만 민재는
그의 말에 완전히 신뢰가 가지 않았다. 존리가 떠난 후 민재는 현우와 은서에게 이 만남을 이야기했다. 현우는 표정이 굳어졌다. 존리? 유엔 자문위원이라니 뭔가 수상해. 민재, 그 사람 말 조심해. 우리를 감시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어. 은서도 동의했다. 맞아, 오빠. 갑자기 나타나서 친절한 척하는 게 이상해. 우리 이제 더 조심해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유엔 포럼에서의 연설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기회라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연설이 그와 그의 동료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엔 포럼 날, 민재는 떨리는 다리로 연단에 섰다. 수백 명의 청소년 대표, 평화운동가,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비췄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민재는 심호흡을 하며 원고를 꺼냈다. 하지만 그는 원고를 내려놓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시작했다. 저는 한국에서 온 17살 학생 강민재입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후 빗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의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불타는 도시,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핵전쟁의 공포. 이 전쟁은 트럼프, 이란, 러시아의 갈등에서 시작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이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민재는 자신의 환영을 생생히 묘사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해야 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Peace for our future는 단순한 해시태그가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은 박수로 강당을 가득 채웠다. 민재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전화가 진동했다. 또 다른 익명 메시지였다. 너는 방금 큰 실수를 저질렀어, 강민재. 민재는 메시지를 읽으며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그는 현우와 은서에게 달려가 전화기를 보여줬다. 현우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민재, 당장 뉴욕을 떠나야 해. 하지만 떠나기 전 민재는 스웨덴의 안나와 다른 청소년 대표들과 만나 마지막 회의를 했다. 안나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너 연설 정말 대단했어. 우리 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메시지를 퍼뜨릴게. 하지만 조심해. 네가 너무 큰 물결을 일으켰어.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안나. 나도 계속 싸울게. 뉴욕에서 돌아온 민재와 팀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위협과 마주했다. 민재의 유엔 연설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그만큼 적들의 반응도 격렬해졌다. 민재의 X계정은 갑작스럽게 해킹당했고 Peace for our future 해시태그와 관련된 포스트들이 삭제되기 시작했다. 은서가 관리하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슷한 공격을 받았다. 누군가가 그들의 메시지를 지우려 하고 있었다. 민재는 친척집에서 은서와 현우를 만나며 상황을 논의했다. 이건 그냥 해커의 장난이 아니야.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우리를 막으려 하고 있어. 우리가 뉴욕에서 너무 큰 파장을 일으켰어. 은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이제 어쩌지? 우리 계정이 다 털렸는데 다시 시작해야 하나?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계정은 다시 만들면 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우리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우린 계속해야 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는 집 앞에서 찍힌 사진과 마지막 경고라는 메시지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현우는 노트북을 열어 해킹 흔적을 추적해 보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민재, 은서, 이거 봐. 우리 계정을 공격한 IP 주소가 한국이 아니야. 미국에서 온 거야. 그리고 이건 그냥 개인 해커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민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건 큰 조직이야. 정부 기관이거나 아니면 더 큰 세력일 수도 있어. 그리고 기억나? 뉴욕에서 만난 존리라는 사람. 그 사람 명함에 적힌 이메일 도메인이 이 IP랑 관련이 있어.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존리?
그 사람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그는 유엔 자문위원이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 신분인지 의심스러워. 민재, 너 그 사람 명함 아직 가지고 있지? 민재는 가방에서 존리의 명함을 꺼냈다. 명함에는 간단한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국제평화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현우가 이메일 도메인을 검색해보자. 그것은 유엔과 관련 없는 사설 컨설팅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회사 이름은 글로벌 솔루션즈였다. 은서가 물었다. 글로벌 솔루션즈? 그게 뭐야? 현우는 인터넷에서 회사를 검색하며 말했다. 이 회사는 국제 정치와 안보 관련 컨설팅을 하는 곳이야.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정부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밀리에 활동한다고도 해. 민재, 이 사람들이 네 연설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아. 민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우리가 전쟁을 막으려는 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왜?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는 거지? 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전쟁은 돈이야. 민재, 무기산업, 자원, 권력. 누군가는 혼란 속에서 이익을 얻어. 너의 메시지가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우리가 더 크게 싸워야겠네. 이 사람들이 누구든 우린 멈출 수 없어. 그날 밤 민재는 꿈을 꾸었다. 다시 빗속으로 들어가는 꿈이었다. 예수가 그의 앞에 서 있었고 그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민재는 꿈에서 깨어나며 가슴이 뛰었다. 그는 예수의 말을 되새기며 결심을 다졌다. 그는 은서와 현우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계정이 해킹당했으니 그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했다. 이번엔 더 안전한 암호화된 서버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들은 글로벌 솔루션즈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현우는 지인 중 한 명인 해커 친구에게 연락해 글로벌 솔루션즈의 데이터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그 친구로부터 놀라운 정보가 도착했다. 글로벌 솔루션즈는 미국과 러시아의 특정 방위산업체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이란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민재는 이 정보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으니 우리를 막으려는 거야. 민재와 팀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Peace for Our Future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더 많은 국제단체들이 동참했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평화 시위를 벌였다. 민재의 연설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새로운 위협을 불러왔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친척 집에서 잠을 자려고 준비하던 중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SUV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민재의 집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재는 즉시 현우에게 전화했다. 현우 형, 지금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검은 차 타고 왔어. 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민재, 당장 집에서 나와. 안전한 곳으로 가. 내가 은서랑 같이 갈게. 민재는 어머니를 깨워 급히 짐을 챙겼다. 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야, 이게 다 네 캠페인 때문이야.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니?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들은 급히 집을 나와 근처의 안전한 호텔로 이동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직후 민재의 전화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이번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재와 어머니가 방금 집을 나서는 장면이었다. 이제 그만해라, 강민재. 다음엔 사진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민재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현우와 은서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현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 이제 우리가 반격해야 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해야 해. 글로벌 솔루션즈와 그들이 연결된 세력을 폭로하는 거야.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럼 우리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예수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서, 현우, 형, 우린 이걸 끝까지 해야 해. 그들이 우리.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예수의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서, 현우 형, 우린 이걸 끝까지 해야 해.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세상은 정말로 끝장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제 우리가 글로벌 솔루션즈와 그 배후 세력을 폭로할 때야. 증거를 모아서 세상에 공개하자. 그들이 우리를 막으려는 이유를 사람들이 알아야 해. 은서는 여전히 두려운 표정이었지만 민재와 현우의 결심에 힘을 얻었다. 알겠어요. 나도 할게요. 근데 어떻게 시작할까? 현우는 노트북을 열어 그들이 모은 자료를 정리했다. 글로벌 솔루션즈가 미국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그들의 이메일과 IP 추적 결과, 그리고 민재가 받은 협박 메시지들을 모두 한데 모았다. 우선 이걸 국제 언론에 보내야 해. 현우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캠페인 지지자들에게도 공유하자.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쉽게 건드릴 수 없을 거야. 민재는 동의했다. 좋아. 근데 이걸 공개하면 우리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어. 엄마를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겠어. 그들은 어머니를 지방에 있는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민재는 어머니를 설득하며 말했다. 엄마,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곧 끝날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민재야,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제발 살아서 돌아와. 민재는 어머니의 품에서 힘을 얻었다. 그는 예수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다짐했다. 그는 이 싸움을 끝낼 것이다. 그날 밤 민재, 은서, 현우는 암호화된 서버를 통해 글로벌 솔루션즈의 정보를 국제 언론과 평화단체들에 보냈다. 그들은 X와 유튜브에 긴급 영상을 올렸다. 민재가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다. Peace for our future.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막으려 해요. 글로벌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우리를 위협하고 그들은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이건 그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진실을 밝혀주세요.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민재의 메시지에 반응했고 글로벌 솔루션즈는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민재와 팀은 더 큰 위험에 직면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호텔방에서 일어났을 때 방문 아래로 편지가 밀려 들어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너는 끝났다. 강민재. 민재는 즉시 현우와 은서에게 연락했다. 현우는 다급히 말했다. 민재, 지금 당장 호텔을 떠나. 우리가 준비한 안전 가옥으로 와. 이건 진짜 위험해. 민재는 짐을 챙겨 호텔을 나섰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자 2명의 정장 차림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민재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강민재? 우리랑 좀 얘기해야겠어. 민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저를 왜 따라오는 거죠? 한 남자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너무 멀리 갔어, 꼬마. 이제 그만해야지. 그 순간 호텔 로비로 현우가 뛰어들어왔다. 민재, 도망쳐. 그는 민재의 손을 잡고 비상구로 달렸다. 두 남자는 그들을 쫓았지만 민재와 현우는 빠르게 골목으로 빠져나갔다. 숨을 헐떡이며 안전가옥에 도착한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현우 형, 저 이제 어쩌죠?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민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재. 우리가 이겼어. 네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어. 이제 그들은 너를 쉽게 건드릴 수 없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민재와 팀은 안전가옥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들은 뉴스를 확인하며 상황을 점검했다. 글로벌 솔루션즈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고, 미국과 유럽의 여러 단체가 그들의 비밀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재의 폭로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이란, 러시아의 갈등을 둘러싼 긴장도 점차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평화 협상을 재개하라는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영불타는 도시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여전히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현우와 은서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아직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오빠. 이제 우리 캠페인은 전 세계적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있어. 계속 가야 해.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민재.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게 헛수고가 돼.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가옥의 작은 방에서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사명은 단순한 17살 소년의 꿈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커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글로벌 솔루션즈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본 환영불타는 도시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며칠 뒤 현우의 해커 친구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도착했다. 글로벌 솔루션즈의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고 그 문서에는 그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특정 방위산업체들과 협력해 이란과의 갈등을 고의로 조장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민재의 캠페인을 막기 위해 협박과 해킹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었다. 민재는 문서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었다. 이 사람들은 전쟁으로 돈을 벌려는 거야. 우리가 이걸 세상에 더 알려야 해. 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오빠, 이걸 공개하면 더 큰 반발이 올 거야. 우리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현우가 끼어들었다. 은서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거야. 민재, 네가 결정해. 이 문서를 공개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건지. 민재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예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진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공개해야 해.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그들은 문서를 국제 언론과 평화 단체들에 보냈다. 민재는 새로운 영상을 촬영해 X와 유튜브에 올렸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Peace for our future. 우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솔루션즈는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고 우리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진실을 지켜주세요. 평화를 위해 싸웁시다.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글로벌 솔루션즈는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고 여러 국가에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민재의 메시지는 이제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행동을 촉구하는 외침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영상을 올린 다음 날, 민재는 안전가옥에서 은서와 현우와 함께 전략을 논의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창문 밖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울렸다. 현우가 창문을 살짝 열어보자 검은 SUV가 골목에 서 있었다. 민재, 은서, 당장 짐 챙겨. 현우가 소리쳤다. 그들은 급히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골목 끝에서 두 명의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강민재, 이제 그만해야지. 너무 멀리 갔어.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용기를 냈다. 당신들 누구야? 왜 우리를 쫓는 거지?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너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하지만 네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나. 그 순간 골목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의 사이렌이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차로 달아났고
민재와 팀은 경찰의 보호를 받았다. 알고 보니 현우의 해커 친구가 그들의 위치를 추적당할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글로벌 솔루션즈와 관련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재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예수의 환영을 떠올리며 다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티자. 민재와 팀은 경찰의 보호 아래 서울로 돌아왔다. 글로벌 솔루션즈에 대한 조사는 국제적으로 확대되었고 그들의 비밀 활동이 점점 더 드러났다. 트럼프, 이란, 러시아의 갈등도 민재의 캠페인과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재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나?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가 해냈어. 아니,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엄청난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글로벌 솔루션즈의 배후 세력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재는 다시 꿈을 꾸었다. 빗속에서 예수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민재야, 너는 훌륭히 해냈다. 하지만 최후의 시험이 남아있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민재는 꿈에서 깨어나며 심장이 뛰었다. 최후의 시험이라니 그게 뭘까? 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심이 강해졌다. 그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다. 며칠 뒤 민재는 국제평화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그들은 민재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평화회의의 메인 연사로 초대했다. 이 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평화운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재는 이 기회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다. 회의 전날, 민재는 은서와 현우와 함께 연설 원고를 준비했다. 그는 이번엔 단순히 경고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단결을 호소하고 싶었다. 그는 원고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전쟁의 불씨를 꺼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미움이나 두려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과 평화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Peace for our future는 우리의 꿈입니다. 함께 이 꿈을 지켜주세요. 연설날, 민재는 수천 명의 청중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단호해졌다. 그는 자신의 환영, 글로벌 솔루션즈의 음모, 그리고 평화를 위한 싸움을 이야기했다. 청중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민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빛을 느꼈다. 예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잘했다, 민재야. 너는 내 사명을 완수했다. 민재의 연설은 전 세계로 퍼졌다. 트럼프, 이란,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협상을 강화했고 핵전쟁의 위협은 점차 줄어들었다. 글로벌 솔루션즈는 해체되었고 그 배후 세력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사명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예수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저는 계속 평화를 위해 싸울게요. 민재의 서울 글로벌 평화회의 연설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17살 소년의 외침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Peace for our future는 이제 단순한 해시태그가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과 평화운동가들의 단결을 상징하는 깃발이 되었다. 민재는 뉴스에서 자신의 연설이 각국 지도자들의 협상 테이블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다. 트럼프, 이란, 러시아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핵전쟁의 위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민재는 아직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지 않았다. 글로벌 솔루션즈는 해체되었지만 그 배후에 있던 더 깊은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현우와 은서와 함께 마지막 전략 회의를 열었다. 안전 가옥의 작은 방에서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제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멈추면 또 다른 위기가 올지도 몰라. 민재가 말했다. 우린 계속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해.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전 세계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해. 캠페인을 NGO나 국제단체와 연결해서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만들어야 해. 민재, 너는 이제 리더야. 민재는 리더라는 말에 잠시 멈칫했다. 나? 리더라니. 난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인데. 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평범한 학생이 세상을 바꿨어, 오빠. 이제 받아들여. 너는 특별해.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깊이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 사고를 당했던 그날, 빗속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민재가 아니었다. 그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다. 며칠 뒤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의 보호와 국제사회의 주목 덕분에 그를 위협하던 세력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민재는 집에서 어머니와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다. 민재야,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네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무섭기도 했지만 정말 자랑스러워.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은서, 현우 형,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야. 이제 좀 쉬어. 네가 할 만큼 했어. 하지만 민재는 쉴 수 없었다. 그는 평화를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다. 민재는 은서, 현우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Peace for Our Future를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을 위한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민재는 책을 쓰는 한편 전 세계를 돌며 연설을 다녔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스웨덴의 안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안나는 민재의 책이 스웨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유엔에서 그의 공로를 인정해 평화상을 수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평화상?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 안나는 웃으며 말했다. 터무니없는 게 아니야, 민재. 너는 세상을 바꿨어. 이건 네가 받아 마땅한 인정이야. 민재는 수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뉴욕으로 향했다. 이번엔 두려움 없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상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평범한 17살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빗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바꾸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은서, 현우, 그리고 전 세계의 수백만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Peace for our future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예수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시간이 흘러 민재는 20살이 되었다. 그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평화운동을 계속했다. 은서는 NGO의 디지털 마케팅 책임자가 되었고 현우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되어 평화운동가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 그들의 우정은 여전히 단단했고 Peace for Our Future는 전 세계적인 평화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민재는 가끔씩 그날의 환영을 떠올렸다. 불타는 도시, 절망에 빠진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환영이 현실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바꿨다고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재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열린 평화 집회에 참석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Peace for Our Future 깃발을 들고 모여 있었다. 민재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따뜻한 빛이 다시 피어올랐다. 예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렸다. 잘했다, 민재야. 이제 세상은 너희 손에 있다. 민재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았다.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